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인원 영어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윈터스쿨 OT 영상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겨울방학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두 가지. 뭐라고요? 자, 이번 겨울방학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y와 how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저는 영어를 담당하는 김승주입니다. 자,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석사과정에 있어요. 자, 제 경력은 여기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나열해봤는데요. 자, 학원 선생님에서 만날 수 있는 선생님 치고는 좀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죠. 저는 사회생활 첫 발을 삼성전자 반도체 인사팀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인사팀도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노사 파트에 있었거든요. 노사 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와 그 다음에 노동자, 근로자들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인사팀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꼽자면은 하루는 이제 근로자 대표분께서 머리를 빡빡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직속 상관님께서 승주야, 너 일로 와봐라. 너가 한번 가봐서 어떤 일인지 한번 동태를 살피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 가기 싫었지만 어째요. 부하니까 제일 말단 직원이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똑똑하고 들어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머리가 왜 그러세요? 약간 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자르셨어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워서 그랬다시는 거예요. 더워서. 근데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파카 입고 출근하던 그때였는데 막 2월인데 더워서 빡빡 깎았다. 제가 이제 이런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야근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떨 때 행복했지? 어떨 때 되게 기뻤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이제 20살 되고 나서부터 학생들을 과외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파트타임 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함께 했을 때 행복했던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직서에 5글자를 썼어요. 바로 경로 재설정. 이렇게 5글자를 쓰고 이제 정상화학원이란 데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비애라고 할까요?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6주나 7주 정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6주 또는 7주 동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 실력이 있어야 대표적으로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본기 없이 6, 7주 안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비애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중3 친구들을 맡아서 1년 동안 꽉 차게 고등부 영어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 CNC 학원에서 중3만 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3 1년 커리큘럼을 세웠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전달해서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고등 내신을 대비시켜 줄 수 있고 수능을 대비시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준비가 되어서 이제 러셀 목동으로 이제 전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소개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왜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겨울방학이 왜 중요한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여튼 고등학생 때 저는 겨울방학마다 내신에 있어서 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24에서 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1학년 성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요, 저는 9등급제였거든요. 자, 9등급제 하에서 단위수를 가중평균한 평균이 4등급이었어요. 평균 4등급.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3.75등급이었습니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특출나지 않죠?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니죠. 외고라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겨울방학이 있죠. 자, 어떻게 제가 도약을 했는지 보세요. 자, 근데 우리 2학년 1학기 성적을 보기 전에 이 세특사항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체육 선생님이 써주신 건데, 자, 지구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나, 자, 동료들을 단합시키고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음. 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여기 이 멘트 쓰신 게 조금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체육 선생님이. 그래서 준비물도 성실하게 준비하여 수업에 많은 도움을 줌. 체육 시간에 무슨 준비물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시겠지만 이 밸런스를 맞추시기 위해서 써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웃겨서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대망의 2학년 1학기 봐야 되겠죠. 제가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절치부심에서 이제 3.75등급에서 3.05등급으로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2학기 때 3.18등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원래 2보 전진을 하려면 1보 후퇴가 필요해요. 자, 그 2보 전진을 하려고 1보 후퇴를 잠깐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윈터가 있죠. 겨울방학이 있어요.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절치부심을 해서 이제 2.57등급까지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학기 때는 2.15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 성적이 이때 제가 전교 1등을 했던 성적표입니다. 박수. 눈물이. 자, 그래서 6개 학기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굵은 붉은색 상승 곡선이 있었을 때는 다 언제예요? 그쵸? 전부 다 겨울방학 때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학교 공부, 학교 수업, 그 다음에 내신 수행평가 같은 거를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오롯이 국영수탐에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마치 저를 보는 양 여러분들을 보겠죠. 야, 이 친구 이번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다음 학기 때 아니면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첫 스타트가 좋아야 할 텐데 저처럼 요런 등급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마치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 윈터 때 임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뭐다? 바로 도약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겨울방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 말씀드린다라 그랬죠? 그쵸? 이제 영어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 말씀드린다라 그랬죠? 자, 우리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생으로서는 영어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일 거예요. 자, 우리 영어 시험 두 가지 영어 시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직면한. 자, 첫 번째는 바로 내신 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수능 영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내신 영어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내신의 도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요, 내신 영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럼 내신 영어가 뭔데, 내신 영어는 어떻게 출제되는데, 그거부터 현상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적을 알아야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분석한 시험은요,
제가 3월에 맡을 학교들 중에 하나인 금옥여고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번 학년도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시험 범위는 공통영어 1이라 그래서 교과서 2개 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고1 6월 학평 모의고사의 독해 파트 전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문항 유형은 어떻게 되었냐면 선택형이 23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 서술형이라고도 하죠. 서술형이 5문항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등급 컷을 유추해 보니까 88점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등급을 맞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겨울방학 열심히 고생하는데 우리 3등급인 친구들 2등급 올려야 되고 2등급인 친구들 1등급으로 올리려고 저랑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1등급을 가르는 우리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1등급 컷이 88점이니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그래도 마이너스 10 정도를 깎여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있는 요 문제 중에서 서답형 한 문제가 5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거를 끙끙 앓느니 그게 없다 손 치고 나머지 95점에서 최대한 득점하는 게 맞는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최고난도 5점을 제외한 1등급을 가르는 서답형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지문이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여 쓰세요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요. 자, 왜 피의자의 아버지가 그 서점으로의 방문을 특별하게 여겼는가?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because만 있고 밑줄만 쭉 그어져 있어요. 어떠한 단어도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 동사 세워가지고 절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접속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준동사랑 본동사의 차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보면 11단어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문이 아니라 중문 내지는 복문으로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은 어때요? 단순한 암기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한 영작 실력을 갖춰야 되는 상태여야 이런 문제에서 1등급을 당락하는 문제에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가지고 올게요. 이거에 딸린 새끼 문제인데요. 자,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완성해서 쓰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시 어형을 변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작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enjoy를 이렇게 ing 꼴 동명사로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가 깔렸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나타내는 것. 자, 그 다음에 made me feel 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오는 거를 깔끔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에서 1점이라도 깎이는 순간 여러분들 2등급으로 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자, 이런 거에서 만점 받고 감점 안 당하고 다 득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가 필요하다? 저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게 뭐냐? 더 이상 암기만으로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비 고2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아직 고등학교 내신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등 영어만 경험했기 때문에 영어 본문 딸딸딸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문법 네 꼭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실력, 문법, 전범위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작까지도 술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본 실력은 언제 갖춰야 되냐? 언제밖에 시간이 없겠어요? 바로 이번 겨울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상 3월에 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만 공부하나요? 아니죠. 국영수, 사화 다 공부해야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내 실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은 이번 겨울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건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할 역할이죠. 자, 바로 여러분들의 내신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내신에 최적화된 단원별, 그 다음에 전범위 문법 영작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도 지금 수업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범위에 대한 컨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놨고 실제로 저희가 만나가지고 목동 러셀에서 강의실에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살죠. 여러분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김승주 영어 치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열심히 원맨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자, 강의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문법 테스트를 볼 건데요. 총 20문제 볼 겁니다. 20문제를 볼 건데 이렇게 10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10문제는 영작 문제예요. 자, 여기 있는 영작 문제는 프로젝터가 약간 희미하게 지금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실제 나왔던 금옥여고 내신 기출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영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실제 내신 문제를 풀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은 시험을 보고 나면 20문항 본다라 그랬죠? 자, 커트라인이 -5예요. 자, 15문항까지는 그래 살려줄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커트라인을 미치지 못한 친구들 14문항 이하 맞춘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넘길까요?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윈터 너무 중요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대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보내. 그럼 어떡하겠어? 바로 자, 개별 약점 클리닉 50분 들어갑니다. 그런 친구들 모아서 제가 채점해요. 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50분 저랑 별도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 시험을 다시 볼 건데 같은 단원으로 기존에 봤던 문제랑 다른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문항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커트라인을 높여야 되겠죠? 저랑 공부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커트라인 하면 안 되지. 자, -3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자, 이것도 통과를 하셔야 되겠죠? 자,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피드백 문제가 나갈 거냐면 한 번 수업을 할 때마다 총 3개의 문제가 날아가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이 무엇이었고 숙제가 무엇이었고 다음 테스트가 무엇이었는지 공통 문자가 하나 날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우리 땡땡이가 숙제가 뭐뭐뭐였는데 어떻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 테스트가 어땠는데 어떻게 했어요. 독해 테스트가 몇 문항 중에 몇 문항이었어요. 이런 게 나가요. 자, 이 결과가 나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 클리닉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클리닉 필요하다랑 그 다음에 스케줄까지 나가게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 결과가 상대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정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정보까지 드립니다. 물론 이름은 지워서 나가요. 여러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매 수업마다 3가지 피드백 문제가 날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제가 내신 어떻게 공부할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건데 라고 말씀드리는 시간 되겠죠? 자, 바로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의 도약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즉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독해 강의를 할 거냐면요. 바로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기반해서 낼 거예요. 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교과서처럼 무슨 스토리를 읽고 이해됐네, 문제 풀지 이게 아니에요. 자,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측정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선정하는데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구성도 그런 식으로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냅니다. 자, 제가 이 원리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유는요. 일단 제가 고3 때 성적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3 때 보는 6월 모의평가 때 지금 보시면 그렇죠. 국영수 111인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9월에도 이렇게 1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수능 때도 어때요? 이렇게 111 나온 거 볼 수 있죠? 자, 국영수 111이 이렇게 19살 때부터 일관되게 나왔다는 건 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노하우와 그 다음에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분석하면서 얻었던 결과를요. 여러분들께 농축해서 이번 윈터 때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최근 4개년 동안 수능 그 다음에 평가원이 만들어낸 영어 문제를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설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김승주 영어 채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무도 저한테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저는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폐관 수련을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쌓아 올린 내공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겨울방학 때 보여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능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지문을 활용해서 내신형 문제까지도 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았듯이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문제를 출제 범위가 이런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서 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한번 읽고 문제 풀고 안녕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변형 문제로 변용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독해 시간에도 다져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윈원 영어 윈터스쿨 커리큘럼은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예비 고2 친구들 저와 함께 할 건데요. 자,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 난이도가 50%, 고2 난이도가 40%, 수능 난이도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예비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 수준이 반반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윈터 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은 월수 오전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고1 친구들은 월수 3시간입니다. 그 대신 오후에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저는 목동 내신관 전임이거든요. 저는 목동 내신관에서만 함께해요. 자, 그럼 주 2일 워라벨 딱딱인가요? 아쉽게도 저는 산유국 출신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이마는 산유국 출신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나머지 주 5일은요 전부 클리닉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테스트 직접 채점을 하고 미통과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개별 보강 다 50분씩 잡고 재시험 본다라고 그랬죠. 그게 다 이 시간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나머지 화목금 같은 경우는요, 오후부터 저녁 내내 클리닉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집착과 밀착은 이번 겨울방학 때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전 준비가 참고로 완료가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번 겨울 내신부터 수능까지 강의부터 관리까지 도약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 어휘원 영어 김승주였습니다. 우리 윈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